제가 합격 수기는 여기 카페에 보시면은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총 2년 3개월,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부터 2년 3개월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공부한 기간 한 1년 2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1년 2개월을 이게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보면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단계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나눠보니까. 초기 단계에는 제가 여기서 인텔리전스 과정을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제가 한 임신 5,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결혼하고 바로 이제 몇 개월 안 돼서 임신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랑의 계획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도 저는 또 관심이 많고 해서 그런 거를 다 하기는 힘드니까 뭔가 전문 자격증을 따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도 또 돈을 좀 더 많이 주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서 이때 바로 설명회 하잖아. 이사님 그때도 설명하셨는데 설명회 듣고 바로 등록을 해서 이때 8주 동안 지금 또 똑같죠. 8주 동안 했는데, 이때 8주 딱 되는 시점에, 그 다음에 원래 파워스터디가 바로 한 일주일인가 쉬고 바로 파워스터디 들어갔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때 너무 열심히 했던 나머지, 기본 과정 때 너무 열심히 했던 나머지, 임신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병원에서, 조산 위험이 있다고 누워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도 바로 그날로 휴직계 되고 바로 그냥 침대에서 한 2, 3개월 누워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그래도 공부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정말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누워서 먹었거든요. 누워서 먹는 그 와중에도 가끔씩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소프트웨어 공학 책 보고 IT 쿡북 뭐 이런 거 뒤에 제가 샘플 참고 도서 이런 거 넣어놨는데 그런 책들을 읽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육아하고 나면은 몸이 좀 여기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바로 뭔가를 할 수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기간을 보시면 한 1년 가까이를 제가 쉬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육아만 하고, 그다 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때 진짜 파워스터디를 여기 다시 이제 등록을 해서 했는데, 그때 첫 시간에 보통 자기소개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소개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때 수업을 조금 듣고, 육아 문제, 출산 문제로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힘들게 마음 결심해서 또 나왔어야 하는데, 진짜 눈물이 막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꾹꾹 참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강사해주셨던 분도, 화이팅 하시라고 이러면서 그때 주변의 분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이 파워스터디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그때 같이 파워스터디 하셨던 분들이 제가 힘들게 공부했다라는 사실도 알고, 또 서로 이미 그 전에 이제 그분들은 기본 과정 같이 들으시면서 친해져서 오셨던 분들인데, 저는 여기 합류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친해져 있던 상태에서 이제 좀 안쓰러워 보이는 제가 들어가니까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에서만 아직 1년 이내로 3명의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때 총 여러분 정도 규모,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규모인데, 3명의 합격자가 나온 거는 정말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서로 잘 이렇게 유대감 가지면서 하시고, 파워 스터디도 웬만하면은 같이 가셔가지고 좀 서로 잘 도와주시면서 하시면은 합격 기간이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공부 기간이. 하여튼, 저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파워 스터디를 하면서 한 10주간 공부를 했어요. 이때 제가 서브노트 같은 것도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보고, 답안 스킬도 또 연습 정말 많이 하고, 손목에 막 아드 차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랬던 시기고, 근데 이러다가 첫 필기시험을 쳤어요. 117회 필기시험을 쳤는데, 저는 제가 공부했던 것들의 50%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이, 저는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신나게 시험을 보고, 딱 시험 치고 나서 남편한테, 나 이번에 합격할 것 같다고, 나 최단계 합격자 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하고,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본 결과, 저는 일단 공부 기간이 짧았잖아요. 짧았는데 어쨌든 같이 공부해 주셨던 분들이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셔서 제가 거기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의 50% 이상은 알고 있었으나 좀 더 차별화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적어야 되는 시험인데 비슷비슷하게 적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차별화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화를 위해서는 제가 이거 한번 필기 이때 과정 끝나고 필기 시험 한번 떨어지고 나서 느낀 건데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고 답안 작성 스킬이 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실 텐데 나만의 차별화. 그 차별화는 내가 문제에서 나온 것 중에서 내가 만약에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간접 경험도 있잖아요. 나는 경험을 못했지만 이 사람이 이런 업무를 했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더라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제 것처럼 다 빨아들인 거예요. 막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빨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답안 적다 보면은 마지막 단락에 나만의 차별화를 적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 시점에 저는 또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거는 뭐 추후에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단계가 오실 텐데 그게 후기 단계예요. 후기 단계인데 제가 이때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학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개인 사정상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서울에 있으니까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아직 돌도 안 지난 아기를 제가 데리고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 아기를 베이비시터한테 몇 개월 맡겨봤는데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니까 아기가 정서상으로 좀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라는 걸 느껴서 정말 저희 남편도 이때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잠깐 우리 떨어져 있자. 그래서 저는 아기를 데리고 부산에 있는 친정 부모님께 가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부모님께 이제 아기를 맡기고 아무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좀 잘 봐주시잖아요. 그래 아기를 맡겨놓고 그리고 저는 혼자서 독서실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제가 세보니까 한 6주 정도 되더라고요. 6주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는 독서실에 가서 이 과정 동안에 제가 배웠던 거 그리고 이 과정 동안에 이 파워스터디 과정 통해서 저보다 먼저 합격하신 분이 2분 계시거든요. 그 2분이 또 제가 안쓰럽잖아요. 부산까지 또 가서 애기 맡겨놓고 공부를 하는 상황이 안쓰러우니까 원격으로 항상 막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왠지 이거 나올 것 같다 이런 정보들도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거 정말 허투루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 5월 5일에 딱 2019년 5월 5일이 필기시험 날이었거든요. 그때 애기한테 미안하다 이러고 이제 필기시험 치러 딱 갔는데 그때도 제가 아는 문제가 대부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적었는데 한 번 제가 이때 내가 아는 문제 많다고 약간 자만해서 떨어진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는 자만하지 말자 이러면서 정말 정성껏 있는 힘껏 다 쓰고 그리고 나왔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과정을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시는 시점이 오실 거예요. 다만 이제 저랑 학습하시고 또 심화반 때는 뭐 제가 할지 뭐 아니면 다른 기술사님이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계획하신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끝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